뭐 촬영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 내줬던 그 문제 5페이지하고 7페이지 네모칸 채우라고 한 거에 정답을 드릴게요. 채워봤습니까? 채웠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사실 뭐 정답 있으나 마나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멀다. 던져 저기로. 오늘 처음 온 사람.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테스트 할 거고, 테스트 내용이라든지 숙제 검사 내용이야.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질문해. 너도 처음이야? 이거 보고 언제 우리가 시험을 언제 보는지. 그리고 왜? 진짜 그럼 빨리 얘기하는 거.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또 가야 되나. 힘들어 죽겠구만. 허리 아파 죽겠는데. 네, 됐어요. 자, 지금 마이크는 들어가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쵸? 의문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의문이 어떻게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데,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하나의 글자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총 4군데에서 뜻을 바꿀 수 있다. 초성에서 뜻을 바꿀 수 있고, 중성에서 뜻을 바꿀 수 있고, 종성에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바꿀 수 있다? 음의 길이,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뜻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문 체계가 있어요. 그런 체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음 체계에서 암기해야 될 것, 파열음이라든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유음, 비음, 그리고 구개음. 이거를 옆구리만 툭 찔러도 대답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파열음 3개 얘기해 보세요. 비읍티브.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된소리 5개. 쌍기역, 쌍기그, 쌍실, 쌍지읍, 그리고 쌍기읍. 네, 좋습니다. 아주 잘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혹 어떤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를 생각해 봐요. 알고 외웁니까? 아니요. 그냥 막 외워요. 그냥 지금 구구단을 한참 외우고 있는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이나 뭐 그런 애들한테 가서 7, 8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7은 7, 7, 56 이렇게 하죠. 왜냐면 걔는 7 곱하기 8에 대한 원리를 몰라. 그냥 그것을 어떻게 7일은 7, 7이 14 그냥 노래처럼 쭉 외우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7, 8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7, 6, 42, 7, 8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 그냥 일단 외워. 문법이 그래요. 다 이해하고 싶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고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런 의문 체계가 나오고 왜 이것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며 왜 이것은 이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거는 뭐 이상적인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일단은 암기하고 나서 나중에 암기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게 이해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암기하라고 했던 건 반드시 암기하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자, 그러면 그러한 의문 체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쫙쫙쫙 있죠. 와, 있어요. 샥샥샥샥. 엄청나게 많이 있어. 대충 그냥 표로 그린 겁니다. 뭔가가 엄청 많이 있겠지. 근데 이러한 의문들이 실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있는 그대로 사용되느냐. 의문은 뭐의 단위? 소리의 단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소리를 소리로만 두진 않죠. 우리가 그것을 기록해야 되고, 후대에 전해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연애편지도 써야 되고, 그치? 선생님 몰래 카톡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야, 이따가 롤 접속해! 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해봤잖아. 나도 해봤는데 니네가 안 해봤겠니? 해봤죠? 웃지 말고 대답을 해. 웃지 말고 대답을 해. 너네들 뭐 물어보면 자꾸 웃어요.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 해봤지? 알지? 이러지 말고 했으면 네, 안 했으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랬어요. 어쨌든 문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그냥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하고 소리는 항상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글자, 어떠한 문자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는다. 그 문자하고 소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어.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의문의 변동이야. 즉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때 그 음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있는 그대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처음 그냥 일반적인 발음만 알려줘. 자, 이거 해보세요. 읽어봐. 네, 이거 읽어봐. 자, 이제 같이 읽어봐. 그러면 한국 사람은 국물 이렇게 발음하겠지만 따로따로 만약에 알려줬으면 이건 국이야, 이거는 물이야. 국, 물. 자, 읽어봐. 국물 이렇게 한다고요. 외국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대로 발음이 되지 않고 국물이라고 변해서 발음된다는 걸 알죠. 이러한 어떤 모든 환경에 따라서 음운이 다르게 발음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는 음운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바로 음운의 변동이에요. 왜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안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면 그냥 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날까? 일어나는 이유. 대답해 봅시다. 이름이 뭐죠? 김성환? 임성환? 짜증나고 그래. 잘 못 들을 수도 있지. 임성환이에요? 네. 성환아,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나니? 모르겠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아? 까먹은 것 같아? 들어보기는 했던 것 같아? 학교에서 이거를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뭐죠? 민동현. 동현아, 왜 일어나죠? 편하게 발음하려고. 좋아요. 편하게 발음하려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기 위해. 두 번째, 또 있어요? 또 있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또 다른 게 있을까? 이름이 뭐지? 조승연이요. 승연? 계속 물어볼 거야. 다음 질문을 할 때 네 이름을 또 물어볼 거야. 왜냐면 내 기억력이 나쁘거든요. 조승연, 승연아, 또 있어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있을까? 문법? 이름 뭐죠? 박수연. 수연이. 또 있어요, 이유가? 네. 뭐? 네. 이게 촬영이 아니면 그냥 좀 더 기다리겠는데 촬영이라서 만약에 저걸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 뭐지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는 발음의 편의성에 의해서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 음운의 변동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동화, 그 다음에 탈락, 그 다음 축약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동화는 뭐야? 동, 같은 거야. 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같거나 비슷해진다는 거지. 서로 다른 음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거나 같아지면 어때요? 그냥 편해지겠지. 하나는
울림소리고 하나는 안 울림소리야. 한 번은 성대를 울려야 되고 한 번은 안 울려야 돼. 그거를 했다 멈췄다 했다 멈췄다. 이것은 귀찮으니까 그냥 다 해버려. 그래서 울림소리 그리고 안 울림소리 그리고 다시 울림소리가 나왔을 때 그 울림소리 사이에서 있는 그런 안 울림소리가 울림소리로 변질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것들이 서로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그런 동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후설모음이고 하나는 전설모음이야. 그러면 한 번은 혀를 뒤로 뺐다가 한 번은 혀를 앞으로 내밀어야 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전설모음으로 해버려. 전설모음화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동화 현상의 일부다. 그것은 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또 하나는 탈락. 발음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죠. 편안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약. 네, 두 개를 발음해야 될 걸 그냥 한꺼번에 발음하는 거예요. 두 개를 먹어야 될 걸 한꺼번에 먹는 거. 우리 그냥 귀찮으면 한꺼번에 먹잖아. 밥하고 국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에이, 귀찮아. 말어. 그래서 부르륵 짭짭 끝. 급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에서도 뭐 늦을 때에는 늦거나 아니면 빨리 먹고 뭔가 뭐 운동, 농구를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 엑소의 뮤직비디오를 보러 간다거나 안 보나요? 니네들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걔네들 안 보나? 네, 그럴 때 후다닥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개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동화, 탈락, 축약 이런 것들은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뭘까? 일단 크게 이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화는 동화의 상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동화는 같아지는 거고 이화는 서로 분리되는 거야. 서로 차이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불편해지고 안 좋아지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런 현상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하고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이런 것들이 네, 이화 현상의 하나예요. 자, 고기랑 배가 있다. 고기랑 배가 있어. 이거를 결합하는데 하나는 고기배야. 발음이. 하나는 고기배야. 발음이. 둘 다 틀린 발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 두 개는 의미가 달라요. 고기배는 뭐죠? 고기의 배. 네, 고기의 배. 물고기의 배 부분. 물고기의 배 부분이 고기배입니다. 고기배. 고기배 좋아해요? 엄마가 굴비를 구워줬어. 와, 고기, 물고기, 생선. 나는 배 부분부터 먹어야지 해서 배 부분을 먹습니까? 흔히 등 부분을 먹죠? 등에 고기가 많이 있잖아. 안 그래? 내 말을 이해가 안 돼요? 너네 표정은 왜 고기, 왜 등을 먹어? 이런 표정으로 있어. 고기가 이렇게 물고기 구워줬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야. 여기를 먹을래? 여기를 먹을래? 보통 여기 먹지 않습니까? 젓가락을 여기 대서 빨리 호응해줘. 네. 그렇죠. 네. 혹시 나는 내장을 좋아해서 배부터 먹어요. 그런 애 있었어요? 딴 반에 있더라고. 배부터 먹는 애가. 그런 애를 위해서 나중에 생선 반찬 나오면 몰아주세요. 내장을. 네. 여기서 이런 것들은 고기배.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이 고기배는요. 고기를 잡는 배. 고기잡이를 위해서 나간 배를 우리는 고깃배라고 얘기한다. 나무집이 있고 나무집이 있어. 나무집은 뭐죠? 나무로 만든 집. 나무집은 나무를 파는 집. 알겠지? 문구가 있어. 문구는 뭐죠? 학용품. 문구는 글귀. 고가가 있고 고가가 있죠. 고가는 뭐죠? 고가. 네, 높은 가격. expensive 한 거죠. 네. 왜? 잘못했어? 고가는 뭐죠? 고가도로. 그렇죠? 높이 있는 길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라든지 된소리 대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더 불편해져, 발음이. 그렇지만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음운 변동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지금 설명했던 이것은 뭐다? 내신용이다. 내신용. 그다지 수능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내신용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기보다는 나중에 독서와 문법을 공부하면서 책에 나왔을 때,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냥 단순히 5개의 낱말을 써주는 거야. 국물 쓰고, 그 다음에 내과 쓰고, 그 다음에 국화 쓰고, 나아 쓰고, 이렇게 써있어. 그냥 4개만 쓸게요, 편의상. 이렇게 4개를 썼을 때 1, 2, 3, 4번이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고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뭐지? 동화죠. 이거는 축약. 이거는 탈락.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 그렇지. 된소리 대기도, 맞아요.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니까. 내까라고 해서. 그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얘네들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얘네 셋과 얘는 구분이 된다.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일단은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제 수업하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은 아니야.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니고,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나? 그래서 의문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의문 변동의 양상. 의문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 변동의 양상은 페이지 8페이지를 펼치세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첨가. 네 번째, 축약이에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이 의문 변동의 양상 이 4가지가 그냥 언어적으로 어렵지는 않죠. 교체가 뭔지, 탈락이 뭔지, 첨가가 뭔지, 축약이 뭔지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야. 교체는 뭐죠?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걸 기호로 나타내면 A가 있는데 이게 B로 바뀌는 거야. 창민이의 여자친구가 수지가 있었어. 잘 만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창민이 옆에 수지가 아니고 아이유가 있어. 교체된 거죠. 수지가 아이유로. 무서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됐어요. 탈락은 뭡니까? 탈락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첨가는 없었는데 있게 되는 거고, 축약은 A와 B라고 하는 2개의 의문이 있지만 이쪽에 C라고 하는 새로운 의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이 C자리는, 이 C는 A와 B라고 하는 이 의문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돼. 압축된 거니까.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하고 섞어 먹으면 초코 딸기 맛이 나는 거죠. 그거랑 그냥 같은 이치예요. 근데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 섞었더니 멜론 맛 우유가 됐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물론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긴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하고 섞으면 무슨 맛? 초코 딸기 맛. 딸기 초코 맛? 어쨌든 섞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자음 중에서는 피카츄털, 피카츄털. 그럼 모음 중에서는 이중모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중모음 설명했을 때 반모음 이와 그 다음에 오우라고 하는 그 J와 W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성격이 반모음화해서 넘어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중모음, 꼭 이 C자리의 이중모음이냐? 100%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합니다. 100%는 아니야.
왜냐면 국어에서 100%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리하니까. 그 예외적인 것은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음은 피카츄 털, 그리고 모음은 이중 모음이 와야 뭐에 해당된다? 축약에 해당된다.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리를 했어요. 교체는 A가 B로 바뀌고, 탈락은 A가 없어지고, 첨가는 A가 생겨나고, 그럼 축약은 A, B가 합쳐져서 C라는 새로운 음운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여기에서 이 음운 변동의 양상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실제로 어떤 글자가 국물이다, 국화다, 나아가 있고 집안일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 어떤 음운 변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그냥 많이 학습했으면 바로바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실제 문제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게 교체고 이게 축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맞히는 게 바로 수능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쉬운 단계부터 좀 더 어려운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지우기입니다. 지우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수준이야. 그러면 국물은 어떻게 발음이 돼? 국물이죠. 국화는 국화야. 나아는 나아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에요. 됐습니다. 지우기는 간단해. 수학에서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것이 있으면 지우는 것처럼 이것도 양변에 똑같은 소리가 있으면 그걸 그냥 지우면 돼요. 똑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은 걔는 안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걔는 음운의 변동이 아닌 거지. 국물에서 기역, 우, 이거는 못 지우죠. 미음, 우, 리을. 됐어. 정리를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기역이 남고, 이 가로 안에는 이응이 남습니다. 이거는 기역이 어떻게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거의 모양은 뭐랑 똑같아? A와 B.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교체에 해당되는 거야. 국화도 마찬가지. 기역, 우. 기역 못 지워, 히읗 못 지워, 키읔 못 지워, 그 다음에 오, 이제 와랑 지웠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기역하고 히읗이 남고 이쪽에 키읔이 남죠. 그럼 여기에 두 개가 어떻게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 축약인 거죠. 나아는 정리를 하면 슝 다 지워졌어. 여기에 히읗이 남고요. 이쪽엔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똑같은 걸 지우면 지읒, 이, 비읍, 미은, 이, 리을. 여기 있는 이응은 왜 계산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얘기했죠? 여기 있는 이응은 왜 계산하지 않는다고? 네, 음가가 없어. 얘는 소리가 없는 애들이니까 지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미 이응 두 개를 지우는 순간 다 없어지죠.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 남은 거는 니은만 남아있어. 그래서 얘는 교체, 얘는 축약, 얘는 탈락, 얘는 첨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9페이지로 가죠. 9페이지로 가서 부억, 놓고, 박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억, 놓고, 박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음운 변동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우기 방법을 사용해서 시작. 부억, 놓고, 박. 자, 됐어요. 암산하지 마. 암산하지 마. 너네 이렇게 처음 암산하지 마. 내가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너네들은 쉽고 뭐 저걸 귀찮게 쓰면서 지워. 눈으로 충분히 보이는데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하세요. 암산하지 말고. 암산하는 애들 되게 많을 거야. 암산하지 말고 해보세요. 해봐. 그래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부억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거는 노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거는 박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걸 지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키읔이 남고 이쪽에는 기역이 남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히읗과 기역이 남고 이쪽에는 키읔이 남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워볼게요. 비읍을 지우고요. 비읍 지워요. 아 지우고 아 지웠어. 자, 이제 이 쌍기역과 기역이 남았습니다. 자, 이 쌍기역과 기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쌍기역은 기역이 2개 있고 기역은 기역이 1개니까 하나 지우면 이 기역은 하나. 이 x, x가 있으면 이거는 x. 그리고 여기 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정리할까?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쌍기역과 기역, 요 관계. 자, 요거 별표를 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쌍기역과 기역. 얘네 둘은 어떤 관계야? 별개의 의문 관계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 교체되는 관계인 거죠. 교체되는 관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발음을 적어볼게요. 발음은 어떻게 되지? 얘는 달기가 돼. 얘는 어떻게 돼? 바퀴가 되죠. 즉 여는 법칙이 일어날 때 여기에는 이 기역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라 올라와. 리을과 기역이 분리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쌍기역이 같이 따라 올라와.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쌍기역은 하나의 의문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혼동하는 애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각인을 해야 돼. 자음 몇 개 써 있어? 자음 몇 개 써 있니? 하나 써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음이 1개 써 있는 거예요. 절대 2개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리을 기역 이렇게 있으면 자음이 몇 개 써 있어? 2개. 이거는 자음이 1개 써 있어. 자, 박 이렇게 되면 이 글자 안에는 자음이 몇 개 써 있습니까? 거봐, 그새 3개라 그래요. 네, 음운 개수를 셌군요. 음운 말고 자음만. 자음만 몇 개? 2개. 자음만 2개. 그러면 여기서 소리 나는 자음은 몇 개? 2개. 하나야? 하나 하는 소리가 안 나? 봐. 이렇게 말하는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기역으로 바뀌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거지. 자, 여기에 써있는 자음은 몇 개입니까? 3개가 써있죠. 소리 나는 자음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음 탈락이 있는 거고 이거는 자음 탈락이 없는 거야. 다시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가 아닌 거야? 탈락이 아니라 뭐다? 교체다.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죠? 그냥 뭐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이거는 별개의 의문이니까 아 기역이나 디귿이나 시옷하고는 관계없이 교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로 가면 또 헷갈려요. 안 헷갈릴 것 같죠? 헷갈려요. 이따 확인할 거야. 만약에 다 맞힐 수 있을지 없을지. 다른 반 이 블럭의 상반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설명드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거는 자음 1개짜리야. 이거는 절대 탈락이 아니라 교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문제 풀자 했는데 이걸 다 탈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다고. 너네들은 실수 안 할 거지? 그리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잊지 않을 거지? 잊지 말아줘. 약속? 약속해줘? 뭐야 이 반응들은. 반응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건 촬영하는 수업이니까 반응이 중요해. 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어떤 현상이다? 밖은 바로 교체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얘기를 했던 이 지우기 방식 어렵지 않죠? 좀 칠판이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거.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거. 첫 번째,
지우기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보자.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서 8페이지에 국물하고 국화는 아까 했으니까 읽고를 찾아보시고 보이죠? 읽고. 자, 이것을 양변 지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을 찾아봅시다. 시작. 자, 잘 됐나요? 너무 빠른가? 이 정도면 해야죠. 별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읽고는 어떻게 소리가 나지? 읽고가 소리가 나. 자, 질문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자. 이름? 박진이요. 진이? 진이야. 뭐니? 추격. 축약? 그 뒤에? 네. 이름 뭐예요? 조성현이. 조성현. 너는 뭐? 축약. 그 뒤는? 이름 먼저. 강성진? 장성진? 성진이는 뭐? 안 해봤어? 난 안 했는데 왜 물어보지? 뭐 이런 표정인데요?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는 알겠다. 아는 표정이야, 표정이. 몰라? 추격. 축약. 축약이 아니고 다른 거다. 손. 없어요? 자, 지웠지만 또 써야 되겠네. 그거는. 쓰긴 써야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쓰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교체는 A가 B로, 탈락은 A가 없어지고, 첨가는 A가 생겨나고, 축약은 A 더하기 B는 C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글쎄. 축약이 되려면 C 자리에 어떤 자음이 와야 된다고? 피카츄털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거를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남아요? 기억, 그리고 이쪽엔 쌍기억이 남아. 이거 지우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지우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음 2개가 남아있고 이쪽에는 자음 1개니까 2개가 하나로 축약이구나. 아니야, 설명을 내가 했어요. 뭐라고? 여기에 자음이 피카츄 털이 와야 축약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건 두 번째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풀리는 거죠. 뭐냐면 위치 연결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사실상 위치 연결은 어떤 의문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위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위치랑 연결시켜서 지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읽고라고 하는 2개의 음절에서 실제로 소리가 나는 위치는 몇 개입니까? 실제로 소리가 날 수 있는 위치. 총 다 하면 소리가 날 수 있는 위치. 읽고 2글자에선. 왜? 왜? 아가야. 잘 생각해봐. 실제로 소리가 날 수 있는 위치는 몇 개? 한 글자에 몇 개 있어? 초성, 중성, 종성 3군데가 있잖아. 이해되죠?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2글자면은 총 몇 개의 소리가 날 수 있어? 6개의 소리가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6개의 소리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는 6개의 소리 자리가 있어. 초성 자리가 있고 이 자리에는 글자가 있어 없어? 없죠. 이응이잖아. 음가가 없는 거니까 없어. 그 다음에 중성에는 이가 있고 종성에는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리을, 기억. 리을로 날 수도 있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어쨌든 2개가 써 있어요. 써 있는 그대로로 옮기면 돼. 그럼 여기에서는 기억이 있죠. 초성에. 그 다음에 중성에 오가 있고 받침이 없으니까 종성은 없는 거죠. 없죠? 근데 이게 요 읽고로 소리 났을 때 그대로 다시 또 옮깁니다. 없죠? 이, 리을, 쌍기역, 오 여기는 없죠. 사실 이것도 지우기 방법인데 위치를 연결하면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아까는 어차피 의문 변동이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만 예로 들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즉 하나의 낱말 아래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워봅시다. X, 2. 여긴 리을 기억 남겨놓고 리을 남겨놓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기억 남겨놓고 쌍기억 남겨놓고 다르니까요. 5, X, X 끝. 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글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리을 기억이 뭘로? 리을로 바뀐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글자의 초성에서 기억이 뭘로? 쌍기억으로 바뀐 것.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음이야? 두 개의 자음이야? 두 개의 자음이니까 이거는 이 자음으로 이 자음을 지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탈락한 거야. 그 이 부분은요. 아까 이거는 첨가가 아니라고 그랬지? 이건 뭐야? 기억이 쌍기억으로 교체된 거야. 그러면 읽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운 변동은 총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탈락하고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맞힐 수 있었던 애는 잘하는 애죠. 네.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네. 가도 돼요? 지워도 됩니까? 네.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순서야. 세 번째. 변동 순서. 세 번째는 100% 이해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아가야, 고개를 들으라. 세 번째는 100%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요. 일단은 근데 필요하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이 순서, 즉 음운 변동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결과를 봤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반일을 같이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거 반일. 이거는 시간 안 주고 그냥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일을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반일이라고 발음이 되고,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칸을 만들어서 많이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도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칸을 만들어서 티읕, 그 다음에 여긴 자리는 없고 이 리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비읍, 아, 니은,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리을, 아이고 이 리을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부분을 지워주면 비읍 부분 지우고 아 부분 지우고 여기는 남기고 여기도 남겨야 되죠.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우고 여기도 지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티읕이 어떻게? 니은으로 바뀐 그 교체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없었던 것이 생겨난, 니은으로 생겨난 첨가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 그리고 여기에는 첨가가 있구나. 네, 음운 변동의 양상만 찾는 거는 제대로 찾았어요. 뭐 틀리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상 음운 변동을 모두 다 찾은 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실 처음에 어떻게 되죠? 발음되는 순서가 있어. 비읍, 아, 티읕, 이, 리을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어떤 사람이 비읍, 아, 이, 티읕, 리을 이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바이트르, 바이트르, 바이트르 이렇게 발음합니까? 이상하죠? 네, 바트일르 이렇게 발음하죠. 바트일르. 그냥 천천히 한다면 그걸 우리는 빠르게 해서 반일이 되지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순서가 맞단 말이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왔으면 아, 이 밭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글자가 비읍, 아, 티읕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가 발음하는 것도 분명히 그 순서로 해. 그러면 비읍 발음했어요. 아 발음했어요. 티읕을 발음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네,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서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 이렇게 돼. 다음 넘어가서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죠. 이거는 아직 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이 되면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가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work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가 돼야죠. 그래서 반일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 있는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 즉 비음과 비음이 아닌 것이 만났어. 그러면 이 비음이 아닌 것에 영향을 줘서 얘가 어떻게 비음화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일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뭐?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이 첨가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야.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할 때 있어서 궁극적으로 변동의 양상과 그리고 변동의 과정까지 다 유추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너희들의 최종적인 단계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하, 문제. 거기서 볼게요. 12페이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내복약은 12페이지 1번 내복약은 내복약에서 니은이 첨가된 내복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니은이 앞에 있는 기억에 영향을 줘서 내복약이 되죠.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풀지 마세요. 구경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나온 문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문제가 있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now 6번 문제를 지금 풀어볼 겁니다. 이게 가장 오늘 수업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6번 문제를 풀어서 한번 잘 풀리는지 보도록 하죠. 6번 문제 시작. 뭐하냐? 응? 뭐해? 수고했어. 반말해. 왜 응이라 그래? 친구야? 뭐하냐? 암산했어? 아니. 암산했잖아.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네. 자, 봅시다. 잘하는 애들도 있고, 뭘 해야 될지 헤매는 애들도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니네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그 문제풀이의 방법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문제를 풀 때마다 맨날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형태를 보세요. 언어 사례가 보기로 있죠. 어떤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어. 선택지를 보게 되면 선택지에서도 무슨 사례가 있어. 혼이불이 있다, 뭐 없다를 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 이런 것들도 연결시키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이론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례에 적용하는 거야. 일단은 이 사례가 있어. 이 사례에 적용된 어떤 이론을 끄집어내. 그리고 다시 사례로 연결하는 것.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 거죠. 물론 어떤 선택지는 이 사례에서 그냥 이거는 축약이야 뭐야 라고 해서 이론만 끄집어내면 땡인 선택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이니까.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그럼 이걸 의문변동 양상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건 뭐죠? 교체야. 그리고 이거는 첨가죠. 그리고 이거는 교체죠. 그리고 이거는 축약입니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지우기를 꼭 사용하세요. 정리가 됐어요. 근데 교체가 두 개네? 교체가 두 개인데 이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지. 왜? 구분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분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뭐 해야 돼요? 구분 지어야지. 둘 다 교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끝소리, 음절 끝소리에서 일어나는 교체.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네, 된소리 대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낚시에 걸릴 수 있는 것이 2번이에요. 오늘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이거를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과 디귿은 모두 교체에 해당되는 음운변동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여기서 안따 그리고 탁구라고 발음했을 때 여기에서 쌍디귿으로 여기에서 쌍기역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뭐라고? 첨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교체라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번 정답을 확인해 보면 5번에서 보면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를 들 수 있다. 와서는 뭐다? 축약이다. 오 플러스 서 이것이 뭐가 돼요? 와서가 되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오가 남고 아가 남고 이거는 뭐가 돼요? 와가 돼. 와는 뭐지? 이중모음. 그리고 오랑 이것이 반모음 W로 바뀌면서 와로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중모음.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건 축약이야. 근데 집에 가는요. 집에 이거는 뭡니까? 집에 가로 바뀐대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 끄집어내서 가로 바꿔봅시다. 치우면 되잖아. 이건 지금 어떻게 됐어? 이건 음가가 없으니까 아가 없어졌어요. 탈락했죠. 이거는 뭐야? 탈락. 그래서 와서 하고 같은 얘가 집에 가서가 있다. 이게 뭐야?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야. 설명을 들으면 되게 간단해. 그리고 누군가는 되게 간단하게 풀고 별것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쉽게 잘 푼 학생도 있었고 근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오늘 설명드렸던 거 음운변동의 양상 그리고 그 양상을 파악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어.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음운 이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 선택지들, 답이 아닌 선택지들도 분석해보면서 여기에서는 얘가, 이 출제자가 나를 어떻게 낚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내야 돼. 그래야지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얘가 진짜 밥이고 얘는 떡밥이야 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진짜 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말고 이 떡밥이 왜 떡밥인지 얘가 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구라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생겨야 돼. 그래서 얘가 왜 오답인지까지도 항상 분석해서 정확하게 한 문제를 풀면서 5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 때 답만 찾지 마시고 왜 얘가 오답인지 왜 내가 공부했던 그 바탕으로 봤을 때 얘가 왜 틀렸는지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거기 9페이지 음운변동의 양상 채우는 네모칸 그거 채워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음운변동에 대한 문제도 풀을 거니까 뒤에 문제 있죠? 그 문제 그냥 다 풀으세요. 문제 풀 시간을 매번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어서 풀어오세요. 페이지를 지정해 줄까? 저기 15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요. 문제가 많지는 않아. 7문제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